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KB자산운용의 이수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올해 들어서 ETF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금 유입까지 이어지면서 순자산 규모도 많이 증가했다면서요. 먼저 ETF 시장 동향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국내 ETF 순자산 총액 지금 4월 들어서 90조 원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92조 원 수준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연초 이후로 11조 원 정도 증가를 했고 3월 이후로도 6,700억 가까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류별로 이제 순자산 증가 추이를 확인을 해보시면 채권이랑 해외 지수 중심으로 좀 순자산이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사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제 주요 운용사들에서 장기 채권이라든지 종합 채권 이런 것들 좀 신규 상장이 많지 않았습니까? 또 특히나 이제 종합 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이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채권형 ETF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자금 유입이 이루어졌고 또 해외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표 지수 S&P 500이나 나스닥 100 그리고 반도체 관련 섹터들 이런 이제 대표 지수들을 중심으로 순자산 증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동안에 이제 작년까지 이제 시장 내 이제 뭐 연준 긴축이 컸겠습니다만 위기론도 좀 커지고 네. 뭐 예금 적금 그쪽이 답이다 하다가 이제 주식시장으로 돈이 또 이제 몰리긴 합니다. 네. 예. 지금 특히 뭐 코스닥은 전 세계적으로 봐서 지금 제일 상승률이 높고요. 네. 이 말씀을 드리기도 제가 조심스러운 게 오늘은 현재 이제 다시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 중이고 네. 아주 핫했던 2차 전지 종목들도 막 윗꼬리가 달리고 전일 대비 마이너스로까지도 돌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라서 네. 뭐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이 코스닥 상승률이 어쨌거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네네. 다른 시장하고 비교해 주시면은. 네, 이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이 들어온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사실 이제 시중은행 저축성 예금에서 전주 대비 지금 9조 원, 전월 대비로는 지금 3조 원 가까이 자금 감소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감소예요? 네. 반면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개인들의 어떤 ETF 순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일시적이나마 좀 위험자산 선호가 조금 확인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요 주식뿐만 아니라 유가나 금 이제 이런 실물 자산들을 중심으로 좀 자산 가격 상승이 확인이 됐고 지금 대표 지수 등락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간 대비로는 뭐 유가나 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웬만한 주식 시장 이제 대표 지수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부침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연초 이후로 26%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수익률을 지금 제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투자 심리도 좀 많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ETF 시장에서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뭘 많이 사고 팔았는지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ETF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빠르게 좀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다이나믹하게 시장 상황의 어떤 변화를 반영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또 국제 유가처럼 좀 최근에 올랐던 상품들에 대해서 인버스 상품들이 지금 순매수 상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경기도나 확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하락할 것으로 조금 보시는 상황인 거죠. 특히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섹터에 대해서는 또 정방향 ETF에 대해서는 또 많이 순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많이 오른 지수에 대해서 정방향 ETF는 순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인버스 ETF로 순매수를 하시면서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비관적인 시장 전망이 조금 반영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진짜 코덱스 200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인버스 특히 코덱스 200은 또 꽃버스까지. 네. 지금 그렇다면 조금 이렇게 이게 뭐 최근의 흐름만은 아닌 걸로 저는 아는데 네. 좀 손실을 좀 입었다 봐야겠네요.
네. 지금 연초 이후에 코스닥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의 수익률 마이너스 20% 전후에 거기까지.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표에는 유사 ETF들은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 하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ETF 관련 ETF들이 지금 저기에 다 이제 집중되어 있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 그 다음 순위에 있는 뭐 코스피 200이나 뭐 CSI 300이나 S&P 500 이런 대표 지수 인버스 관련 상품들의 성과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고 있는 그 인버스 ETF 이거는 뭔가 이제 하락을 예상할 때 베팅을 하는 건데 괜찮나요? 지금 들고 가는 거? 사실 이제 시장 방향을 좀 모두가 예측해서 투자할 수 있다면 가장 이제 그렇죠. 좋은 거긴 한데 그런 것들이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전략들이 좀 구사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ETF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인버스 ETF를 사실 뭐 하락장에서의 어떤 손실을 방어하는 그런 소극적인 이제 방향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은 말이긴 하지만 네.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조금 접근을 하신다면 사실 오늘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인버스 ETF가 좀 좋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인버스 ETF를 계속 가져가도 되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버스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잦은 이제 빈도 매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일반적인 ETF의 몇 배를 보여주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장기 보유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활용을 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국제유가가 8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또 원유 선물 ETF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어떤 ETF들이 상장되어 있나요? 국내에 이제 원유를 예. 추종하는 ETF가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 수익이 나는 이제 정방향 ETF가 3개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인버스 ETF도 2개 지금 라인업이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는 표에는 지금 상장일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가가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보니까 이제 관련 ETF들을 좀 비교하셔서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표적인 국내 원유 ETF는 코덱스의 WTI 원유 선물 ETF입니다. 가장 이제 순자산 규모가 큰 상품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타이거의 원유 선물 인핸스드 관련 상품인데요. 사실 둘 다 이름처럼 이제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공통점이 그렇게 있지만 이제 차이점으로는 사실 2020년 그 코로나 초기에 원유 선물이 아마 마이너스까지 기록했던 거 다들 좀 기억을 하고 네네.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패닉 장세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원유 선물 관련 ETF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원유 선물 만기가 도래했을 때 가장 가까운 선물 어떤 만기를 무조건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상황에 따라서 조금 멀리 있는 선물을 좀 교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선물 교체에 따른 여러 가지 변동성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루에 이제 선물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제 5영업일에 걸쳐서 선물을 교체한다라든지 좀 이런 장치를 가지고 수익률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게 이제 타이거의 원유 선물 인핸스드 ETF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유 관련 ETF들의 성과가 모두 다 이제 원유 선물 가격을 추종 잘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치에 의해서 이제 유가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기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또 선물의 어떤 교체 비용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유 선물 ETF들은 오히려 지금 회색 가격으로 되어 있는 WTI 가격을 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어떤 원유의 가격을 추종을 하면서 산업 전반에 내가 노출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제 이런 분들은 원유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유의 어떤 탐사나 생산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함으로써 유가가 하락할 때는 조금 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유가가 상승할 때는 또 그 수익을 또 그대로 가져가는 이제 원유 생산 기업 관련 ETF
ETF, KB스타 원유 생산 기업 ETF가 있는데요. 네. 관련 ETF를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수진 팀장님, 저 복습하는 차원에서 네네. 저 ETF 상품 제일 뒷부분에 괄로 열고 H 이거는 환해치했다는 네, 의미였고 해지를 의미합니다. 해지했다는 의미였고 네, 네. 근데 이네스트는 뭐라고 하셨죠? 이네스드는 사실 이제 수익률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가미됐다. 네, 그런 의미로 바라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채권형 같은 상품의 이네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1.5배 레버리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껐다 켰다 한다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전략이 가미되는 거고, 지금 보시는 원유 선물 이네스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선물의 어떤 만기 교체를 할 때 바로 이제 가장 가까운 만기 선물을 교체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좀 가격 상황에 따라서 조금 멀리 있는 월물을 추가를 한다라든지 이제 그런 전략을 가미한 걸 원유 선물 이네스트 상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 뭐 결국 기승전 2차 전지인데 요새는 네, 맞아요. 2차 전지 관련 ETF도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수익률은 또 천차만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앞서서 계속 종목 말씀하시는 예, 걸 제가 예. 잠깐 들었는데, 사실 2차 전지 시장 특정 종목 몇 개가 굉장히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지 예. 않습니까? 근데 2차 전지 ETF도 사실 그런 특정 종목의 투자 비중이나 어떤 종목의 분산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ETF 뭐 타이거도 있고 KB에도 있고 뭐 이제 다 있는데 예. 이제 ETF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매일매일 편입 종목 과 투자 비중을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2차 전지에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이시라면 그 관련된 ETF들의 어떤 이제 홈페이지나 뭐 거래소 사이트나 굉장히 좀 그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2차 전지 같은 ETF라고 하더라도 종목이 어느 정도로 분산되어 있는지, 뭐 대형주에 너무 많이 쏠려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최근에 많이 급등한 해당 종목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보고 얼마든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그 ETF에 구성된 종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종목은 좀 비중을 높이고 이 종목은 네. 빼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을 그러니까. 수 네, 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서비스가 있다면서요. 네.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를 말씀을 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코스피 200이나 뭐 2차 전지 ETF, 그러니까 이 기존의 운용사나 이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 상장된, 이제 국내 외 시장에 상장된 이제 ETF를 의미를 할 텐데, 다이렉트 인덱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지수라고 하더라도 나는 코스피 200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종목 수가 너무 많아서 한 20개 정도로 줄이고 싶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특정 종목의 비중은 좀 많이 담고 싶다. 이제 개인의 어떤 성향에 맞게 네. 종목의 어떤 개수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음대로 조절을 해서 그 지수를 만들고 또 그 지수의 어떤 포트폴리오대로 쉽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서비스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뭐 KB자산운용이나 NH투자증권이나 뭐 여러 운용사에서 이제 실제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럼 국내에는 아직은 없는 거예요? 국내에 이미 있습니다. 있어요. 네, 지금 네. NH하고 KB자산운용에. 네. 그렇군요. 예. 지금 저희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더 여쭤볼게요. 시장 대응을 위해서 좀 ETF 어떤 전략이 좋은지도 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조금 경기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인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한 관심, 니즈가 여전히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금 ETF라든지 채권형 ETF로 뭐 순매수도 많이 몰리고 있고 순자산 증가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좀 저는 당분간 시장 흐름이 좀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커버드 콜을 활용한 ETF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커버드 콜 ETF. 네, 이제 기초 지수를 추종은 하지만 이제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시장의 어떤 하락에 대해서 일부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가미된 상품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국내에 상장된 커버드 콜 ETF들 대부분이 좀 월배당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같은 월배당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이나 채권 이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월배당 수익의 약간 이제 높낮이가 다르기도 하고, 이자 수준에 따라서 이제 지급되는 월배당 그 지급
주식이 이제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이 조금 발생을 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뭐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다 이제 이런 것들까지 추가로 활용을 하시다 보면 월배당 ETF이긴 하지만 다른 월배당 ETF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월배당 커버드 콜 ETF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수익이 이제 급격하게 높은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도 사실상 뭐 장기적으로 유망한 섹터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무조건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정 시에 좀 투자 기회를 잡아보시는 전략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혹시나 빠질까 네네. 싶어서 네. 풋 매수가 아니고 콜 매도라고? 네, 콜옵션 매도입니다. 네. 와와와와.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